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2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그저께 밤에는 소폭 강보합이었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좀 기분 좋게 1.5% 정도씩 올라줬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일호 상무님께서 그 나이키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요. 나이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또 좀 잘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1%대 넘게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가 1.6%, S&P 500이 1.5%, 나스닥이 1.54%, 러셀 2000도 1.6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2.36%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보시면 11개의 전업종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IT나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1%를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필수 소비재나 부동산, 소재 한 0.8%, 0.9%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종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간에서 나이키 주식이 12% 이상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는데, 그동안은 워낙 이제 정강후약으로 또 끝나는 경우도 많고, 미국 시장이 5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인지 우리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 원래 그렇게 시간에서 나이키 같은 주식이 강하면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들어갈 만 했었는데,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 보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좀 기분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죠? 어제 10년물과 2년물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E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3.67%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은 4bp 빠지면서 4.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면서 104.2 정도로 마감을 했고,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올랐습니다. 2.9% 오르면서 배럴당 78.4달러 기록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5일 기준으로만 보셔도 마이너스 15% 빠졌었다가 어제 하루 한 2.9% 다시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네덜란드 이 TTF 가스는 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8유로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 주간 그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해줍니다. 이 주간 원유 재고가 590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컨센서스가 한 166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었는데, 이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라고 하면서 어제 유가는 한 2.9% 정도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유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20년 평균치가 72.5더라고요. 75불 정도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한 72달러 10센트 정도인데, 이제 평균치 근처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계속 좀 높은 걸 원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요즘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국을 처음으로 나갔다라고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딱 300일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 가서 2빌리언 달러 규모의 이 패트리엇 에어 디펜스 이런 미사일 같은 걸 하늘에서 쏘면은 또 미사일을 날려서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에어 디펜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과 무기 그리고 안보 등의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 전력은 국가 주권의 보장의 핵심 요소이다. 신형 미사일이 조만간 또 실전 배치될 것이다 라는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군사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한 2주 동안 안 보인다,
뭐 건강 이상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는데 나와서 얘기를 좀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국방부 장관도 군 병력 규모를 150만 명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요. 기존 대비해서도 한 35만 명 더 늘린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군사 작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우려를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런 그쵸. 것들이 다시 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35만 명을 늘린다면 러시아에서 또 이탈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요즘 보니까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유튜브를 몇 군데 이제 쭉 좀 찾아봤었는데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왔다고 아침에 뉴스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준 소비자 신뢰 지수 12월 예비치가 108.3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01이었고요. 지난달이 101.4였는데 이것 대비해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1번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고요. 그리고 사진 2번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은 현재 상황 지수, present situ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황색 선은 기대 지수라고 하는 expectation index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상황 지수를 보시면 138.3으로 지난달이 138.3이었고요. 이번에 147.2로 발표가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같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현재 사업 여건이 좋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17.8%에서 이번에 19%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 여건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지난달에 23.6%였는데 이번에 20%가 나오면서 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과 관련된 설문을 했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지난달에 45.2%에서 이번에 47.8%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취업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지난달에 한 14% 정도 됐는데 이번에 12%로 나오면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expectations index 기대 지수가 지난달에 한 77이었는데 이번 달에 82.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지수는 향후 6개월을 예상을 하는 건데 향후 6개월 뒤에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들이 20.4%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19.8%였고요. 그리고 사업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지난달에 21%였는데 이번 달에 20%로 나오면서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전망이 좀 덜 비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서도 단기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응답자들의 퍼센트가 지난달에 18.5%에서 이번에 19.5%로 늘었고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지난달에 21%였는데 이번에 18.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응답자가 지난달에 16%였는데 이번에 13%로 나오면서 소득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한 거를 봤을 때 시간당 임금 증가율을 한 2%대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CPI 목표치도 2%이기 때문에 둘이 좀 같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12월 달 SEP에서 실업률 그 내년 전망치를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여전히 좀 낮고 있고 소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 이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일단 12월 달 예비치인데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거다, 그죠? 네, 컨센 101에서 108.3이고 지금 세부 설문조사에 대한 항목들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좋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 좋게 나오면 또 good is bad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bad is bad가 됐는데 good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good으로 반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는 올 특히나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니까 정말 안 좋아질까봐
시장이 많이 네.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이 부분들이 보면 이제 예측치 뭐 이런 거 6개월 뒤 예상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오히려 그동안에 페드가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소비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뭐 발표되었었던 현재 상황 지수라든지 향후에 그 6개월 뒤의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다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함께 코멘트를 주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경기와 일자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되고 현재 상황 지수 및 기대 지수가 모두 개선되었다. 그리고 1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21년 9월 이때 이후로 죄송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6.7%가 나왔습니다.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7%가 나왔는데 작년 9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9월 이후로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게 얼마라고요? 6.7입니다. 네,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7%로 나왔습니다. 예. 요 적어놓은 거는 작년 9월 달에 6.7이 나왔었는데 작년 9월 이후로 최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요번에 사진 3번을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얼마 나온 1년 거죠?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이번에 나온 게 6.7이었고요. 이번에 6.7 제가 이고. 좀 타이핑을 잘못했는데 가장 높았었던 때가 작년에 한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7.9%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코멘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스 가격이 또 크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다. 이런 코멘트들을 컨퍼런스 보드에서 줬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와 가전제품 구매 계획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런 역풍 헤드윈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사진 3번을 보니까 지금만큼 이번에 7.9까지 갔었던 적이 언젠가 봤더니 그 2007년도에서 8년 네. 넘어갈 때 유가가 이제 147분 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죠. 네. 12months.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거의 7.8 정도 갔었다가 이때도 금리가 5.25 페드 금리가 5.25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1년 뒤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부터 한 2013년까지는 페드가 늘 얘기했던 게 물가를 3%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그게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한 1년 만에 스탠스가 확 바뀌어버려요. 물가를 잡겠다고 하다가 물가를 3%까지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6.7까지 떨어지고 네. 이런 추세는 아마 그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약간 2008년, 2009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주택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09만 건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420만 건이었고요. 지난달이 443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MM으로 마이너스 7.7%, YY로는 35.4%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1월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진 4번은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인 20년도 5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사진 5번은 주택 가격 추이입니다. 이번에 주택 가격 중앙값이
37만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 건수가 YOY로는 41.2% 감소를 했습니다. 사진 6번을 보시면 주택 가격별로 판매 건수 둔화율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 건수가 YOY로 41.2%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10만 불에서 25만 불 달러의 주택 판매 건수도 YOY로 한 37.1%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5번하고 6번 보니까 일단 미디엄 프라이스라고 하니까 주택의 중간값이 41만 3천 불에서 네. 뚝 떨어졌네요. 37만 불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꺾인 게 확실하게 이제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작년 2021년 7월에서 9월 달에 한창 이제 주택 가격이 24만 9천 불 2019년 기준으로 25만 불이라 보면 되겠다, 그죠? 25만 불에서 37만 불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41만 3천 불까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다시 37만 불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작년 7월에서 8월 그때 수준으로 떨어졌고, 판매 건수의 변화를 보니까 1밀리언 달러 이상이면 기존 이 미디엄 프라이스보다 뭐 2~3배 높은 가격,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비싼 집이 덜 팔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싼 집 판매가 41%나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뭐 코멘트로는 뭐 모기지 금리가 뭐 그동안 급등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올 초에만 해도 한 3%였다가 7%를 넘어섰다가 최근에 6% 중간대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높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을 판매하려는 수요도 좀 줄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을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컨센이 420만 건이었고, 우리도 최근에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이것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409만 건으로 큰 폭으로 이제 전월이 443만 건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한 8%가 줄어드는 거죠. 주요 종목들 한번 특징 주들 한번 볼까요?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 한 2.4% 크게 올랐습니다. 메타도 2.3%, 엔비디아도 2.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아마존이 1.9%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3.4%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어제 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또 주요 이슈 아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CEO가 앨런 머스크가 이제는 트위터에서는 사임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거기서 트위터 CEO 후임자를 찾는 즉시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트위터 CEO를 사임할 것이라고 하고요. 투표 결과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임을 하겠다. 네. 이후에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서버 부서 운영만 좀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5개의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산업재 쪽의 캐터필러,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의 이런 5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 11개의 전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금융 쪽 보시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넘게 상승을 했고, 블랙록 3.1%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요. 엔비디아가 2.6%, 브로드컴이 한 3.2%, AMD가 4%,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장 마감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최로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어제는 한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오프닝 주식도 좋았네요. 네, 카니발이 한 4.7%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한 내용 아래서 말씀드리고, 뭐 항공주들도 괜찮았습니다. 델타도 한 2.3%, 라스베가스 샌즈도 한 1.1%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에어비앤비만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 쪽도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미국 쪽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도 어제 일제히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GM 포드는 올랐는데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거에 빠진 거로 네. 나오네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뭐 루시드가 마이너스 0.7%, 리비안은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전에 뭐 전통차들, 내연차들, GM 같은 경우 2%, 포드가 한 2.7%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걸 보면 테슬라 자체 앨런 머스크만의 이제 뭐 CEO 리스크라기보다는 전기차 섹터 전체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게 테슬라 때문에 다른 전기차도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 섹터에 대한 좀 거품이 빠지면서 다 같이 이제 빠지는 모습인지 지금으로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위험해지면 사실 다른 전기차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개념으로 좀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빠지는 거 보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좀 요즘 부각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말 나온 김에 테슬라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그 일렉트릭에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문으로는 hiring freeze and new round of layoffs 라고 해서 내년에 구조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 감원을 하고 내년 1분기에도 계속 구조 조정을 할 거고요. 직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감원하면은 한 해고가 한 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채용은 동결, 이 프레이즈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트위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네, 요거는 테슬라입니다. 직원들에 네. 대한 뉴 라운드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좀 잘랐는데 네. 또 새롭게 한번 대규모로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네. 뉘앙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수가 지금 10만 명인데 올해 10% 네. 한 1만 명 정도. 계속 줄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 채용은 아예 안 한다. 이렇게 동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매수 종목,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15.4빌리언을 매수를 했고요. YY로는 424% 증가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2위 종목은 애플이 15.2빌리언, 그리고 3위가 AMD로 10.6빌리언을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YY로 424% 증가를 했다는 게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네, 매수 금액 규모가 네. 4배나 이상 늘었다는 거고 네. 이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서학개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를 집계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금액으로만 다 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네.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제 떨어질 때 이제 밑에서 사는 성향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매수 2위가 애플이었고 3위가 AMD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AMD는 4%나 올랐어요. 네. 4%나 올랐고 사실 뭐 ASML 같은 회사 그런 회사도 지금 바닥 대비 뭐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580불인데 그죠? 580달러이고요. 최근 6개월 주가 동향 보시면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한 2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번 저가를 보시면 52주 저가를 보시면 52주 저가가 363달러예요. 363달러인데 지금 580불이라고 그랬죠? 예, 580불입니다. 그러면 363달러에서 220불이나 주가가 올랐으니까 거의 60% 올라간 거죠. 바닥 대비. 그래서 이 좋은 주식들은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카니발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7% 상승을 했고요.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회계연도 22년도 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은 3.84빌리언, EPS는 마이너스 85센트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탑승률은 지난해에 58%였는데 이번에 85%를 기록을 하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좀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연료비가 지난해 2.82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5.8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또 식비 이런 것들도 한 1.07억 달러에서 이번에 2.77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EO는 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예약이 늘어나고 있고 12월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행 수요도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용 상승들은 이런 카니발뿐만 아니라 뭐 필수 소비재 쪽 이런 기업들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용 상승들이 조금 네,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 일단 탑승률이 되게 중요한데 탑승률이 58%에서 85%로 개선이 됐네요. 개선이 됐고 EPS에 대한 컨센이 88% 적자를 예상을 했다가 85% 적자로 나오면서 비용이 연료비가 아무래도 탑승률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항 편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은 늘어났을 건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고정비 부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탑승률이 이게 공장 가동률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고정비를 넘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컨센보다 좋은 그런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O가 얘기를 한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2월에도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자르는 기업 그리고 사람을 늘리는 기업. 그래서 주식의 고수들은 보면 리크루트 사이트도 확인을 많이 해요. 리크루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떤 기업이 지금 사람을 뽑고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실제로 이 기업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리크루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관련된 기업에 사람을 뽑는지 그런 거 보면 지금 테슬라랑 카니발 같은 이런 회사들의 좀 차이를 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그 ADR 주식입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유럽 시장 쪽도 다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도 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HXC 지수가 3.7% 상승을 했고요.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핀두어두어, 바이두, 텐센트, 빌리빌리 일제히 큰 폭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니오가 한 4.7% 상승을 했고요. 샤오펑이 한 11%, 비아디는 한 1.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 반면에 ADR 중국 주식들, ADR 주식들은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 3자가 들어가는 해가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그 집권을 하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쓰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쓰다 보니까 2013년, 2003년, 1993년 전부 다 이제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던 해였는데 이번에도 내년에 그 차이나 스토리가 되는지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 이제 휴가 가시죠? 네. 네. 휴가 가시니까 내일 아침 채플비 시간에는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일 아침에 교보증권의 이주영 차장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배당 관련된 그 얘기도 좀 하기로 했는데 중국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미국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2.9%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2만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히 중요한 게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PCE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PCE 지표들 저희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가 갔다가 언제 오시죠? 내년에. 내년에 와요? 네. 한참 못 보네요, 그러면. 연말 푹
쉬고 내년에 돌아옵니까? 근데 예. 네, 내년에 옵니다. 예. 네. 잘 쉬고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남공주님 예, 휴가 가셔가지고 주식 찾아보지 마시고 네. 예, 푹 쉬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남공재움주임이 예,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